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야산. 이거는 뭐 우수수가 우수수. 좋다. 이렇게만 금방 올랐는데. 돈이 항저히 없어요. 왜요? 이봐, 또 나오잖아. 올해 첫 호두 수확이 한창인데요. 800원. 800원이 진짜 기분 돈이네. 좋지. 기분 좋지, 돈이 많으니까. 이거 황금 오돌해가지고 더 비싸. 이것이 바로 일반 호두보다 2배나 비싸다는 황금 호두. 빛깔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일반 호두에 비해 크기는 1.7배, 알맹이는 2배 정도 크고 망치로 한참을 두드려야 하는 일반 호두에 비해 황금 호두는 여자들도 한 손으로 쉽게 깔 수 있습니다. 거기다 주셨네. 14년째 황금 호두를 기르고 있는 김영광 씨. 육순 엄마, 그쪽에 많아요. 예, 많아요. 야, 이리 주소. 네. 뭐, 호두 범벅이다, 범벅. 이제 근래에 기상, 온난화 현상 때문에, 타 지역 호두는, 감산이 한 50%씩 됐다는데, 네. 저희 농자가 이제 해발 550고지에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돼서 오히려 작년대보다 50%가 더 증산됐어요. 황금 호두가 자라는 곳은 해발 300m가 넘는 고랭지. 현광 씨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비탈진산 15만 평을 개간해 호두나무 4,000그루를 심었는데요. 덕분에 일은 고되지만 튼튼한 호두나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비료를 치지 않은 숨쉬는 땅, 부요토입니다. 현광 씨가 호두나무를 기르기로 결심한 후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바로 터심. 호두나무가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토심이 0.5m 이런데 이 농장은 평균 토심이 5m 이상입니다. 거기다 또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이 산에 생긴 그대로 지게 되면은 땅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못 얻는 겁니다, 계단에다가. 그리고 농사 경작하는 데 편리하고.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찾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을 골라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다는 현광 씨. 1년 4개월 동안 다닌 거리만 해도 15,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헤맨 끝에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안동.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는, 발 디뎌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평풍처럼 이렇게 막창으로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토양 검사가 아울러 환경으로서도 최고다. 현광 씨의 노력으로 천혜의 환경을 만들어진 결과 지금의 황금 호두를 생산하게 됐는데요. 품질을 위해 친환경으로 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나무 하나가 작년 가격으로 해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나무는 80년 동안 자랍니다. 1년에 100만 원이면 80년 동안이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곱하기 4천조 하면 셈이 잘 안 나오죠. 3,200억입니다. 호두는 열매를 보호하는 청피에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벗겨내야 우리에게 익숙한 호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피 벗기기는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그때 농장 주인보다 더 깐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청포장이 떨어지니까 바로 현광 씨의 아들 현규 씨. 확인 좀 해주시고. 요런 거 좀 깨끗하게 이 청피가 묻어 있으면 나중에 건조가 되면은 이게 까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모든 걸 다 두루 다 살피고 또 뭐 시키는 것도 잘 시켜가지고 저희가
잘 해요. 일하는 거는. 참 좋아요. 요새 젊은 사람 치고 그런 사람 드물지요. 8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호두 농사를 짓고 있는 현규 씨. 안동에 오기 전에는 미국 치의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의사를 했으면은 항상 그 진료실에서 매여서 환자들 봐야 되고 그게 좀 갑갑하잖아요. 또 도심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대자연 속에 있고 그다음에 뭐 날아가는 새들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것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호둑하는 수확의 기쁨도 있고 또 겨울이 되면 개인적인 시간도 여유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젠 동반자가 생긴 현광 씨. 호두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현규 씨가 오고 난 후 호두 농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장 이쁘죠? 이쁘죠, 공장? 이거 아주 마음 먹고 쓴 거예요. 앞으로 임산물을 이제 수출까지 하려고 중국 바이어가 올 걸 예상해서 건물은 좀 이쁘게 지려고 좀 신경을 썼어요. 자, 들어오세요. 현광 씨는 최근 호두밭 옆에 공장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요. 이제 이 공간이 이제 호두, 이제 초콜릿, 이제 설비 기계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호두와 관련된 가공품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친 김에 공장 위에 마련된 보금자리를 보여주는 현광 씨. 아들 현규 씨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생활한 후 호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50도 올려놓으면 쩔쩔 거예요, 그냥. 호두 수확이 끝나고 건조 작업에 나선 현광 씨 부자. 건조기도 현규 씨가 오고 난 후 변화한 것 중 하나인데요. 호두의 품질을 위해 현규 씨가 고집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더 증가되고 그 다음에 보존 기간이 1년 이상 가요. 건조를 시키면.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부자. 눈만 마주치면 호두 얘기에 빠집니다. 옥상에다가 자연적으로 알려야지. 또 이게 앞으로 뭐 연간 한 10톤 이상 생산이 되면은 이 물량을 다 어떻게 이거 뭐 건조에다 말리냐. 나중에 성분을 분석을 해봐서 옥상이 더 좋으면 옥상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의 신속성을 위해서 건조기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한번 해봐. 그래도 태양초에다가 예. 태양열로 해보고 나머지 90% 이렇게 하더라도 의외로 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 외가 동네에는 다 이 태양열로 멍석 깔아가지고 뭐 욕심은 그저 뭐 계속 공부를 해서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은 내 욕심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사업체 규모가 100억대 이상이면은 역시 젊은 아이들 두뇌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고집을 꺾었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고방식이 현대적이고 기획적이고 그래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 다음 날 아들 현규 씨의 연구실. 현규 씨는 2차 가공품 생산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호두 모양을 살린 초콜릿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냥 농산물을 그대로 마트에 가서 넘기는 가격과 가공식품을 해서 넘기는 가격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원자재가 있는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니까 저거를 조금만 더 연구를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또 제가 공부하는 유통이랑 접목을 시킨다면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 열심히 하고 있네. 이 호두 초콜릿 만든 샘플 가져왔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가공품을 만들면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 현광 씨. 어때요? 진짜 고소하다. 맛있지요. 네. 색깔이 지금 너무 검해서 우유를 첨가한다거나 밀크 초콜릿처럼. 다른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네.
기본 그 초콜릿 맛이 또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안 되게끔 자꾸 이제 실험을 해봐야죠. 호두의 향으로 오래 씹을수록 바뀌어져가는 이런 묘미가 있는데, 야, 이거 대박 나갔다. 예.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 연구실을 찾은 현규 씨. 좀 쌉쌀한 맛이 나는데 예, 그거를 그러면 그 맛을 없애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존해서? 보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호두 맛 그대로. 이걸 분태시켜가지고 풀을 넣어가지고 제작하는 것보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을까요? 뭐 어떤 이게 그래도 믿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호두라는 걸 눈앞에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호두구나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통째로 초콜릿보다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속이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젊으신 분이 패기를 갖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버지가 제시한 의견대로 호두를 햇볕에 말려보기로 한 부자. 그런데 그때 호두 사러 여기 서울 방배동에서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나 용인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셔서. 예. 껍질이 얇아가지고 손으로 직접 깨도 됩니다. 예, 토종은 딱딱해서 망치로 두들겨야 되는데. 쳐서보세요. 현광 씨의 호두가 품질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수확철이 되면 호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농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주 저보다 두 달 까시네. 저거 좀 뭐. 기가 막히네. 놀리니까. 처음 수확 때부터 찾았다는 단골 손님은 호두 칭찬에 입이 마르는 줄 모릅니다.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싸요. 이게 특별히 이 모르는 사람은 오해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역시 먹어보니까 역시 달라요. 먼 길 달려온 손님들을 위해 아들 현규 씨가 정성을 쏟는데요. 보관하실 때 그늘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뭐 냉장고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나머지 40kg는 특별히 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덧 겨울로 접어든 현광 씨의 호두밭. 부자는 이맘때가 되면 더 바빠지는데요. 호두나무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마다 유기농 퇴비를 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뿌려두면은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서서히 녹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양이 공급이 돼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손수 키워 모두 자식 같다는 현광 씨. 그러나 유독 손길이 가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14년째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80kg를 딴 나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나무 전체가 뭐 다 자식 같은 어느 거 믿고 어느 거 고운 건 없겠습니다만 유독 이 나무한테 그렇게 정이 가요. 여기 허옇게 칠해놓은 것도 겨울에 춥지 말라고 이 수송 뱅크를 칠한 거예요. 자식보다 더 아끼시네. 글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변됐어요. 호두나무의 퇴비를 모두 주려면 2주일 이상 걸리지만 자식에게 밥을 먹이듯 이 일만큼은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만큼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더 키워야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못하시는 부분까지도 제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아직 저는 젊으니까. 현광 씨는 최근 아들을 위해 호두밭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4만 평인데 네. 이제 일단 이제 벌목은 끝났고 6천 정도 심을 수 있걸랑 그럼 이 산에는 이제 10,000본을 심기는 거야. 최고 품질의 호두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광 씨. 그 얘기를 함께 걸어줄 아들이 있어 이젠 든든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호두를 생산해내겠다는 호두 장